유산소 300kcal를 더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탄수화물을 300kcal 덜 먹는 게 좋으냐? 이거예요. 유산소 300kcal를 더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내가 지방만 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동면준이 300kcal 덜 먹는 것도 이것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변수가 있어요. 동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덜 먹기 vs 운동하기 요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밥을 300kcal 덜 먹는 거랑 300kcal 더 운동하는 거랑 뭐가 다른가요? 어떻게 보면 똑같지 않나요? 더 마이너스 이게 차이인데?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한번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을 하면 더 좋은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죠? 우리 몸에 저장되어 있는 탄수화물 형태는 뭐다? 글리코겐이다. 그리고 지방은 굉장히 많이 저장이 되어 있다. 그래서 조금 요거는 좀 요런 식으로 제가 비유를 했어요. 글리코겐은 저장 탱크가 달랑 2개예요. 근데 지방은 지금 몇 개야? 지방은 엄청 많아요. 지방은 지금 16개가 돼요. 그래서 글리코겐에 비해서 지방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이렇게 빵빵하게 차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다이어트를 들어가요. 다이어트를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빠져요. 글리코겐도 고갈이 되고 지방도 빠져요. 근데 제가 저번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웬만하면 지방을 더 많이 쓰려고 해요. 가만히 있었을 때.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다라고 하면 글리코겐을 더 많이 에너지원으로 쓰겠지만 그래서 지금 보면 지방을 조금 더 에너지원으로 많이 사용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밥을 먹어요. 우리가 밥을 먹는데 여기서는 저는 단백질은 좀 제외했어요. 단백질은 에너지원이 탄수화물과 지방을 위주로 얘기를 할 거라서 단백질은 좀 제외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죠. 그래서 지금 보면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지방을 조금 먹는 그런 식사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탄수화물을 먹은 거는 글리코겐 쪽으로 가요. 그리고 지방을 먹은 거는 지방 쪽으로 가요. 이게 일단은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보면 글리코겐은 지금 저장될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죠. 저번 시간에 우리가 뭘 배웠어요? 글리코겐은 근육에 저장이 된다. 근육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글리코겐이 더 많이 저장할 수가 있다. 근데 글리코겐 같은 경우에는 글리코겐 저장할 수 있는 양에 한계가 있다. 반면에 지방은 무제한이다. 그걸 배웠죠? 우리가? 근데 지금 글리코겐 같은 경우에는 넘쳤잖아. 저 노란색 부분만큼 넘친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돼? 그냥 간단해요. 지방으로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결국에는 지방으로 저장이 됐어요. 글리코겐과 지방이 꽉 차 있다라고 가정을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운동을 했어요. 운동을 하고 이렇게 다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이어트를 진행을 하면 글리코겐 같은 경우에는 점점 고갈이 돼요.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당연히 빠지겠죠. 다이어트니까 지방이니까 빠지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유산소 300kcal를 더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탄수화물을 300kcal 덜 먹는 게 좋으냐? 이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조삼모사예요. 조삼모사이긴 한데 이거를 되게 잘 사용을 해야 돼요. 유산소 300kcal를 더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내가 지방만 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죠. 유산소 그러니까 심박수 60에서 70%의 강도에서는 글리코겐이 적게 타면서 포도당이 적게 사용이 되면서 지방을 주로 에너지원으로 적극적으로 많이 사용을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유산소는 그런 유산소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300kcal 태웠어요. 그러면 이거예요. 그러면 동면준이 300kcal 덜 먹는 것도 이것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변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글리코겐은 조금씩 계속 고갈이 돼요. 물론 우리가 식사를 하면서 다시 차죠. 하지만 우리가 다이어트가 계속 진행이 됨으로써 계속 고갈이 돼요. 계속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탄수화물 300kcal를 덜 먹는 거는 무엇이냐? 이 글리코겐을 충전할 수 있는 찬스를 놓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산소 300kcal 더하는 거는 지방을 사용을 하는 거고 탄수화물 300kcal를 덜 먹는 거는 글리코겐 저장할 수 있는 찬스를 놓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탄수화물 300kcal가 아니라 지방 300kcal를 덜 먹는 거는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유산소 300kcal를 더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웨이트 트레이닝이라든지 이런 글리코겐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조금 이게 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제가 글리코겐 가지고 장난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조삼모사예요. 우리가 밥을 먹어줄 때는 글리코겐을 채우고 밥을 먹어줄 때는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저지방, 그 다음에 로우 GI, 그 다음에 고탄수화물 식단으로 해서 글리코겐을 채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운동할 때는 지방을 계속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는 것. 이게 되게 어려워요.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글리코겐 저장량이 많으면 많은 사람일수록, 한마디로 근육량이 많으면 많으신 분들일수록 이게 조금 더 쉽긴 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여성분들보다 남성분들이 조금 더 쉬워요. 그래서 치팅데이도 사실 이거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글리코겐 저장 탱크가 이렇게 고갈이 되었잖아요. 고갈이 되었으면 치팅데이 때 지방을 먹는 게 아니라 탄수화물을 먹어서 글리코겐을 채운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를, 그러니까 유산소를 더 많이 하느냐, 그 다음에 뭘 더 많이 먹느냐는 어떤 거를 더 많이 하느냐, 그 다음에 어떤 거를 더 많이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약간은 지금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조금 추상적으로 얘기하긴 했어요. 근데 여기서 변수는 사실상 되게 많긴 해요. 변수는 더 많긴 한데 약간 이렇게 추상적으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요거는 꼭 말해드리고 싶은 게, 글리코겐은 시간당 저장할 수 있는 양의 한계가 있어요. 한마디로 내가 탄수화물을 아무리 많이 먹는다라고 해도, 그러니까 1시간 안에 탄수화물을 아무리 많이 먹는다라고 해도 글리코겐은 차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럼 그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지방으로 저장이 돼요. 글리코겐 저장을 시간당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보통은 두 가지로 제약이 돼요. 하나는 글리코겐이 완전히 고갈이 되었을 경우나, 혹은 운동 후에. 그래서 운동 후에 탄수화물을 먹어주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좋다라고 하는 이유가, 지방으로 저장될 수 있는 애가 좀 더 적극적으로 글리코겐으로 저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동면중 말대로 글리코겐 저장하기 위해서 탄수화물 막 먹어야지, 그렇게 했다가 지방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흡수가 느린 로우지아이드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권장되는 이유도, 왜냐하면 천천히 흡수되니까 시간당으로 글리코겐 저장할 수 있는 양의 한계가 있다라고 했죠. 그거를 이제 이렇게 조금씩 계속 유지해주면서 넣어준다라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뭐 계속 이게 커리큘럼처럼 이게 전 내용을 알아야지 이제 조금 더 내용을 좀 더 심화를 할 거예요. 내용을 좀 더 심화를 할 거고,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똑똑하게 칼로리 쓰고 먹는 방법 영상을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확실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빠.